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8사단에서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8사단 예하부대에서는 장병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전 장병 대상 진단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 화장실 건립사업과 국제테니스장 건립사업,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가 이 사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육군 사관학교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안심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8사단에서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 8사단 한 예하부대에서 장병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근처 부대 3곳에서도 장병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과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8사단 예하부대와 인근 3개 부대 장병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8사단 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부대를 방문한 외부 강사를 통해 장병들이 감염됐고 부대 내 교회에서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 화장실 건립 사업과 국제 테니스장 건립 사업, 두 사업 모두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 공동체는 27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 수렴이 빠진 화장실 건립 사업과 국제 테니스장 건립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 시민 공동체는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합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은 오는 2022년까지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1조 3천억 원을 포함해 5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데이터와 저탄소 안전망 등 3개 분야 69개 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은 안전 분야입니다.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고용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 돌봄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또 데이터 분야는 도민 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을 통해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등을 통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경기도용 기본주택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경기도용 사회주택을 국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용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가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한 뒤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 방식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우선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매미나방 출몰이 잦은 가운데 경기도가 친환경 방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미나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성충을 방지해 대량 산란을 억제하고 내년 봄 알이 부화하기 전까지
알 덩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약을 살포할 경우 산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 경기도 산림당국은 페로몬으로 매미 나방을 유인해 포살하는 페로몬 트랩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끈끈이롤 트랩을 나무 수간에 설치해 성충을 잡는 방법으로 산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도내 청정 계곡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은 양주 장흥 계곡과 포천 배군 계곡, 연천 동막 계곡과 동두천 탑동 계곡 등 13곳이며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구조물 설치와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와 방치 쓰레기 집화장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선불카드 형태만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던 수돗물 유충 사태가 보름이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안심해도 되는 건지 국가물관리위원회 염형철 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의정부나 포천, 동두천, 연천 그리고 양주시 등지는 조용한 편입니다. 이 와부와 덕소 정수장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의정부시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걱정 정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유충이 발생하는 그 정수장들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요. 수돗물 정수를 한 다음에 활성탄, 그러니까 숯가루로 물을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시설에서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북부 지금 5개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와부와 덕소 등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중에서 덕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 정수장이고 와부는 그렇지 않은 정수장입니다. 따라서 와부는 일단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텐데 덕소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은 못했다라고 하지만 활성탄 여과지 기법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와부는 괜찮지만 덕소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깔따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접하게 된 이름입니다. 이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유충은 작은 구더기 모양이죠. 주로 진흙이나 썩어가는 식물체에서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깔따구 유충,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깔따구 자체는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돗물에 깔따구가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내용들이 잘 관리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깔따구를 그래서 수돗물이 오염되거나 내지는 수돗물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깔따구 자체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지금 현재의 수돗물이 수돗물로서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돗물 자체가 오염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도꼭지용 수돗물 필터나 또 샤워기 필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이 필터는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일단 깔따구와 관련한 것은 필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안한데 굳이 뭐 필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터를 쓰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끼게 되고 그것이 세균이나 대장균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수돗물은 필터 없이 그냥 나오는 수돗물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되는 수돗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필터 사용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돗물에서 애초에 벌레나 유충 같은 게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미 발생이 된 상황에서 여름이라 걱정이 더합니다. 장마철도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이번 사태를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벌레들의 일생이 대체로 여름에 왕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 깔따구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근데 여름에만이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활성탄 여과지의 상태나 온도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태만 어떻게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돗물 유충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는데요. 해결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수돗물 관련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천군은 정수장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수장 주요 시설인 여과지와 정수지, 배수지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물 잠금 여부, 방충망 이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점검 결과 연천군 관내 주요 정수장에선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천군은 수돗물 유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염소 투입량을 늘리고 여과지 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육군 사관학교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군사 규제 등으로 고통을 겪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육군 사관학교를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국회에도 육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민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도는 오는 9월 11일부터 석 달간 포천과 연천, 김포와 파주 등 4개 시군에 시군당 10명씩 40명의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에 운영되며 이를 위해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 우선 선정 대상이며 2인 1조로 차량 순찰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하게 됩니다. 온라인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 대부분이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 매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사이트에 올라온 3천여 대의 중고차 판매 가격은 평균 748만 원이었지만 실제 취득가액은 2,100만 원으로 2.8배 비쌌습니다. 이 밖에 주행거리 역시 5,800km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28,000km로 4.8배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자동차 허위 매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장치를 도입합니다. 도는 오는 11월 대중교통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3곳에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합니다. 버스에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공기 정화 장치를, 학교에는 방진망 송풍팬을, 다중이용시설에는 미세먼지 보호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도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일요일까지는 계속 비가 오겠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마철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기상예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